이대로 방치를 하면 434조 원, 국민 1인당 945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이런 식으로 할래 너 정말 몇 번을 얘기하니 제발 마음을 열어줘 내게만. 1, 2, 3, 4 한 번만 더 기다려 참자. 생각했던 내가 잘못이야 그래 확 그냥 때려치고 싶고 막 그래. 그래 거짓말이야 너도 잘하고 있네 거짓말이야. 다시 한번 알아듣게 얘기해줄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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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우리는 3번이나 일방적으로 빼앗겼다. 세 번째였던 2009년에만 이미 연금액이 30%나 삭감됐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번에는 절대 안 된다. 최대 43%를 더 내고 34%를 덜 받으라고 한다. 국민연금 수준으로 기여금을 납부하는 2016년 신규 임용자의 경우는 더 참담하다. 첫 연금월액 87만 원은 최저 생계비에도 턱없이 모자란다. 이렇게 연금이 깎이면 소득 대체율이 재직자의 경우 약 50%까지, 신규자의 경우 40%까지 낮아진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소득 대체율이 65에서 70%는 돼야 하는데 30%나 모자란다. 그런데 퇴직 후에 부족한 생계비 때문에 일을 하게 되면 그나마 나오는 연금 지급도 중단된다. 새누리당은 기여금 내는 기간을 최장 33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자는 안을 내더니 정부는 한술 더 떠서 아예 기간 제한 자체를 없애겠다고 했다. 그뿐 아니다. 2010년 이전 임용자도 단계적으로 65세부터 연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퇴직 후 65세까지는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유족연금에도 손을 대겠다고 한다. 2010년 이후 임용자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했던 유족연금 비율 60%를 모든 공무원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 평균 수명이 58.8세라고 하는데 살아서는 늘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죽어서는 그나마 연금도 제대로 줄 수 없는 조선시대 백골징포가 부활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공무원 연금 자체가 지속할 수 없다. 도대체 정부는 왜 이토록 기를 쓰고 공무원 연금을 깎으려고 하고 있나? 공무원 연금은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는 공무원 연금에 계약하고 그에 따라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까지 줄줄이 손댈 생각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노후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노후의 삶에 대한 불안을 이용하여 개인 연금보험 가입을 부추기고 퇴직연금을 사적 연금 시장에 팔아넘기는 연금 민영화. 이것이 박근혜 정권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다. 4월 8일까지 연금특위가 일단 끝나는데 건 25일 연장할 수 있어서 5월 2일까지 일단 국회 특위를 통해서 연금 계약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결코 새정연도 공무원이나 국민의 편이 아니다. 정치적인
협상의 여지가 뭐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전혀 기댈 만한 대상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공무원 연금 계약 속에는 박근혜 정권이 숨겨놓은 다른 진실이 있다. 정부가 입사 기간에 따라 호봉제와 성과급제,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는 복합 임금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현재 추진 중인 복합 임금 체계 개편에 따르면 입사 10년까지만 호봉제, 10년 이후부터 20년까지는 성과 연봉제, 입사 20년 이상 65세까지는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여 저임금을 주려고 한다. 결국 임금이 낮으니 연금도 더 적어진다. 임금과 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성과를 내야 한다. 교육이 아니라 경쟁이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연금 계약의 문제를 공무원만이 싸울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해서 반드시 막아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에게 연금은 교단에서 버틸 수 있는 힘. 나가 살아온 삶에 대한 나의 보답. 남에게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거? 마지막 보루. 공무원 연금은 낮은 임금에 대한 후불 임금이자 채용할 때 약속한 노후 보장이다. 이 약속을 국가가 지금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깨고 있다. 진짜 나라가 할 일은 아니죠. 너 한 대 맞을래, 두 대 맞을래 라고 얘기할 때 안 맞을래 라고 하는 게 정답이듯이 공무원 연금을 계약해서 공무원들의 노후 106만의 공무원과 그 가족까지 합하면 500만의 국민의 삶을 끌어내릴 것이냐, 아니면 국민연금을 강화해서 2,500만의 삶을 조금 더 인간적인 삶으로 만들 것이냐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취약한 국민연금 단순히 우리 교사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교사들의 삶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에 일반 국민들이나 특히 이제 아주 어렵게 사는 서민일수록 일반 민중들의 삶하고 아주 직결되는 게 이 연금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요새 와서 아주 특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비바람이 불어와 공무원 연금 계약 저지. 우리 삶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에게 삶의 마지막 희망을 지키는 일이다. 나는 돌멩이 이리 치고 저리 치어도 굴러가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내 꿈을 찾아서 내 사랑 찾아서 나는 자유로운 새처럼 마음껏 하늘을 날고 싶어.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미래 세대에 어떻게 보면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계약 저지, 공무원 연금 계약 저지를 위해 4월 총파업을 결의했다. 2015년 3월 28일 교사 공무원 총궐기에는 지난 11월에 모였던 교사 공무원 12만 명이 다시 모일 것이다.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회복지, 그 사회복지가 곧 정의다, 이런 부분을 가르치는 그런 좋은 교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짜로 정교조가, 노동조합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싸움이다. 제대로 된 싸움을 즐겁게 해서 반드시 막아냈으면 좋겠다. 저도 노동자니까 노동자라면 당연히 단체 행동을 해서 이렇게 얻어야 되는 권리니까 전 당당하고요. 결국은 제가 가르친 아이들도 노동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막아야 되겠다, 이거는 싸워야 되겠다. 연금을 지키는 의미도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하는 거 행동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난 굴러간다.
4월 총파업. 삶의 보루를 지키는 투쟁. 그래서 삶의 희망이 되는 투쟁.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